안녕하세요. 손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 돈에도 표정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돈은 어떻게 오고 가느냐에 따라 웃을 수도 울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 돈에 감정이나 느낌이 실리면 변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쓰거나 받으면서 나의 감정과 에너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인생 행로가 달라지게 됩니다. 불행한 돈이 있는 곳에 불행한 사람이 있고 행복한 돈이 있는 곳에 행복한 사람이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에서 자세히 전해드릴게요. 운을 부르는 부자의 본능. 저자 혼다케는 20대 부자가 되어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부와 행복을 얻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는 행복한 돈에 대한 평생의 탐구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돈이 따르는 행복한 부자가 되시기를 바라며 어떻게 돈의 흐름을 탈 것인지 함께 읽어보시죠. 돈은 에너지처럼 흐른다. 우리 대부분은 돈이 무엇인지 부분적으로만 이해한다. 지폐 및 동전과 돈 사이에 직접적 연관성이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이미 수십 년째 대부분의 거래에서 신용카드를 쓰고 있고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물건을 사는 시대라 이 말도 사실이 아님을 안다. 물건을 살 때 현금이 없어도 된다. 그럼에도 돈은 우리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물 흐르듯 흐르는 것 같다. 여러분의 생각을 좀 더 확장해 보려 한다. 돈을 에너지로 바라보기 바란다. 주변에 흐르는, 특히 사람들 사이에 흐르는 에너지로 말이다. 오늘날 돈을 사용할 때 말 그대로 진짜 주인이 바뀌는 게 아니다. 비유적인 의미에서 주인이 바뀌는 것이다. 뭔가를 사고 돈을 지불한다. 누구에게 돈을 지불하는 것인가? 물론 물건을 판 사람에게 지불한다. 이 사람을 볼 수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다. 온라인으로 사든 직접 매장에서 사든 당신의 돈은 교환의 수단, 즉 흐름이 된다. 통화라는 말이 그래서 생겨났다. 돈이 에너지이고 쉼없이 흐른다고 하면 지금도 가정과 지역사회, 사회 집단 등 우리 주변에서 흐르고 있다. 모든 곳에서 그렇다.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분명 있다. 이것은 새로운 개념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제부터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도시의 에너지와 우주의 법칙. 도시에서는 주변의 특정한 에너지를 느낄 수 있다. 왜? 돈이 빠르고 풍부하게 흐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동차에 기름을 넣고 음식을 사러 가게에 간다. 야구나 영화를 보는 등 재미있는 일을 하려고 나간다. 이 모든 것에 돈이 필요하다. 수백만의 도시인들이 물건과 서비스를 얻으려고 돈을 사용한다. 농촌에서는 이런 에너지를 도시와 같은 정도로 느끼지 못한다. 왜? 드넓은 공간에 사람과 돈을 쓰는 장소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 에너지가 널리 퍼지고 느슨해지기 때문이다. 시골에서는 그냥 다르게 느끼는 것이다. 당신의 상상이 아니란 말이다. 부유한 사람들은 왜 모두 다른 부유한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는지 궁금한가? 그들은 같은 흐름에서 같은 속도와 질량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는 행복한 돈을 어떻게 얻는가? 높은 에너지를 가진 데다가 흐름도 빠르고 양도 많은 돈을 어떻게 얻는가? 불행한 돈은 어떻게 피하는가? 낮은 에너지에 움직임도 더디고 양도 적은 돈은 어떻게 피하는가? 그 방법을 알려주겠다. 지금 당장은 불가능할 것 같고 길이 안 보이겠지만 나를 믿고 따라와 달라. 돈을 계속 흐름으로 생각하라. 손안의 현금이 아닌 에너지로 말이다. 이러면 이해하기가 좀 더 쉬운 개념이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것들이 좀 놀랍겠지만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나 이전에 다른 사람이나 전문가도 이렇게 생각한다. 당신이 돈에 스미는 에너지를 충전하는 책임을 진다. 당신은 말 그대로 돈에 충전할 수 있고 강한 에너지가 흐르게 할 수 있다. 긍정의 에너지로 돈을 충전하는 경우, 즉 돈과 관련된 에너지의 수준을 높이는 경우 돈과 흐름이 증대하는 걸 볼 것이다. 이것은 우주의 법칙이다. 행복한 돈의 흐름. 일을 잘했다고 돈을 받을 때 진정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라. 돈이 더 빠른 속도로 흐르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마찬가지로 상사나 동료, 직원이든 함께 일하는 사람이 모두 당신에게 고마워할 것이다. 당신의 일이 가치를 인정받을 때 당신은 중요하다. 무엇이 중요한가? 에너지다. 무엇이 긍정적인 에너지처럼 느껴지는가? 바로 행복한 돈이다. 고객과 거래처가 당신이 한 일에 감사할 때 그저 전문가다운 태도로 대했을 뿐인데 그들이 고마움을 표시할 때 당신은 행복한 돈의 흐름을 충전하는 것이다. 하는 일에 기쁨을 느끼고 동료 및 고객과 함께 일하는 것이 자랑스러우며 함께 일할 수 있는 것에 그들에게 감사할 때 행복한 돈의 흐름을 충전한 것이다. 다른 사람들과 일하는 것이 당신에게 최고의 영예가 된다면 당신은 행복한 돈의 흐름으로 충전된다. 돈이 들어올 때뿐만 아니라 돈이 나갈 때도 그 흐름을 유지할 수 있다. 완벽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발견했다고 치자. 그게 옷이든 레스토랑의 음식이든 영화가 되었든 발견한 것이 마냥 좋을 것이다. 그러면 행복한 돈의 흐름이 증대하는 것이다. 제품이나 서비스에 큰 기쁨과 흥분을 느낄 때마다 감사를 표시하면 당신은 세상에 행복한 돈을 내보내는 것이다. 친구에게 돈을 주거나 변화를 추구하는 자선단체에 지원할 때 또는 지역 스타트업에 투자해 결과적으로 지역사회 또는 세계를 돕게 될 때 당신은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에도 행복한 돈의 흐름을 증가시킨 것이 된다. 돈의 흐름을 느끼고 관찰하기. 세상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바로 눈앞에서 돈의 흐름을 볼 수 있다. 어렸을 때 아버지는 나를 곧잘 쇼핑몰에 데려갔다. 아버지는 나에게 상점의 입구를 잘 살펴보라고 하면서 각 상점에 손님이 몇 명이나 있는지 세보라고 했다. 그러고는 내가 목격한 것을 분석했다. 어떤 상점에는 손님이 많았는데 손님이 정말 빠르게 들고 나는 것으로 보아 그 상점은 성공적이고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았다. 하지만 아버지는 다른 것을 지적했다. 들고 나는 손님의 수뿐만 아니라 구매하는 것의 가격도 역시 중요하다고. 상점의 종류는 참 다양하다. 손님 수와 물건도 각양각색이다. 그중 생선 가게와 야채 가게가 가장 붐볐다. 고객들의 흐름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곧 발견한 것이 상품 가격이 그다지 비싸지 않다는 점이었다. 매트리스 가게를 살펴보니 손님이 많이 없었다. 하지만 그 가게 주인은 매트리스 하나만 팔아도 며칠은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부동산 중개소는 몇몇 군데가 문을 닫았다. 부동산 중개는 수익이 더 크다. 집 한 채만 팔아도 한 달은 좋게 먹고 살 수 있다. 그날 이런 교훈을 얻었다. 바쁘다고 사업이 잘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정말이지 내 나이에 경이로운 교훈이었고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다. 쇼핑몰에 들어가 보자. 가게들은 다르겠지만 돈의 법칙은 같다. 운동 삼아 근처 쇼핑몰로 가서 가만히 살펴보라. 그런 다음 당신 주변에서 돈의 흐름을 느껴보라. 누가 물건을 사는지 살펴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고 나는지도 적어보라. 에너지와 돈의 흐름을 느낄 수 있으면 이전에 절대 보지 못했던 것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많이 들어올수록 많이 나간다. 돈이 드나드는 것을 기억하기란 쉽다. 은행 계좌에 돈이 많아 든든하고 안전하게 느꼈던 때가 있었을 것이다.
또한 돈이 있지만 버는 것보다 빨리 쓸 때도 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없고 두렵게만 느껴지기도 한다. 혹은 돈이 없어 절망적으로 느낀 때도 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잃는다. 진짜 그렇다. 돈은 쉽게 얻으면 쉽게 잃는다. 살려면 음식을 먹어야 하듯이 쓰레기로든 에너지 형태로든 내보내야 한다. 말하자면 흘러서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돈의 흐름은 자연의 법칙이 그렇듯이 의도적으로 조절할 수 없다. 중력이 밀물과 썰물을 관장하듯이 경제는 돈의 흐름을 통제한다. 돈이 마냥 우리 쪽으로 흐를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면 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들 것이다. 돈이 당신에게 흐를 때 고마움을 표현하고 흘러올 때의 감정을 한껏 즐겨야 한다. 돈을 투자하거나 쓸 때도 고마워하고 그러는 것이 기쁨을 준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연의 법칙이 작용할 터 그 돈은 결국 당신에게 다시 흐를 것이다. 돈의 흐름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누가 받는 쪽에 있는가다. 죽지도 않는 부패하고 불친절하며 부도덕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니다. 친절하고 상냥하며 도덕적인 사람이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우리 대부분이 직접 겪어본 일이다. 그렇다면 어째서 나쁜 사람이 그 많은 돈을 받는 쪽에 있는 걸까? 돈의 에너지는 중립적이다. 돈이 에너지라면 인간은 자석이라고 나의 멘토가 말했다. 자성은 큰 힘이므로 에너지의 근원을 다른 방향으로 돌릴 때 도움이 된다. 이때 돈 자석이라 불리는 이들은 돈의 흐름에서 직선 코스에 있는 듯 보이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들이 정의롭고 도덕적으로 올바른 사람이기 때문에 돈을 받는 쪽에 있는 것은 아니다. 자연은 차별하지 않는다. 예컨대 중력이 작용하는 바위가 착한 사람에게 떨어질 수도 나쁜 사람에게 떨어질 수도 있다. 돈도 마찬가지다. 좋든 나쁘든 돈이 판단하지 않는다. 이끄는 대로 갈 뿐이다. 이건 공평하지 않아요. 라고 멘토에게 말했을 때 그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돈은 신이 아니야. 그냥 중립적인 에너지일 뿐이지. 자석의 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둘 다 같은 강도야. 파트너십과 같은 거란다. 양극과 음극은 둘 다 끌어당기는 힘이 유사하지. 돈은 에너지다. 그래서 자석 같은 사람에게 끌려갈 수 있다. 그렇다면 이들 자석 같은 사람은 누구인가? 돈 자석에게는 돈을 버는 거대한 욕망이 있다. 그들은 돈을 사랑한다. 마땅히 돈을 가져야 한다고 믿는다. 돈을 벌고 돈을 찾고 그 옆에 있을 궁리를 한다. 마치 마음속 심연이 썩어 빠진 구멍을 만들고 그 검은 구멍이 강력한 자성을 발휘하는 것 같다. 그래서 사기꾼이나 나쁜 놈이 돈을 더 버는 것 같다. 악마와 카드게임을 벌이는 것 같기도 하다. 흔히들 돈에는 언제나 들고남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더 많이 벌수록 더 많이 잃게 마련이라고. 보통 돈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 흐름을 망친다. 잃은 다음에 더 많이 원하게 되고 자석은 다시 한번 당겨온다. 끝없는 순환이다. 반대로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돈을 내쫓는 것 같다. 역시 힘겨운 어린 시절을 겪었고 모든 문제와 걱정의 근원이 돈이라고 배웠다. 돈 같은 것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바란다. 그들은 딱 그렇게 된다. 돈을 끌어당기는 자석되기. 마음 씀씀이가 좋은 사람은 돈의 흐름에서 강력한 자석이 될 수 있다. 그 비결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는 데 있다. 긍정적인 자세를 지닌 사람이 그러한 에너지를 발산하고 돈을 당겨올 능력을 지닌다. 자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면 행복한 에너지가 힘을 발휘해 거대한 돈의 흐름을 끌어온다. 레스토랑 주인이 요리를 사랑하고
손님에게 봉사하기를 즐기면 손님을 더 많이 끌어오고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번다. 세탁소 주인이 열정적으로 옷에 묻은 얼룩을 지우고 시의적절하게 옷을 돌려주면 당연히 많은 고객이 생길 것이다. 변호사가 사람들이 정의를 추구하도록 도우면 고객들이 줄을 설 게 분명하다. 사랑과 에너지, 연민을 지닌 사람은 자연적으로 봐도 매력적이다. 좋은 사람에게 끌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꽃을 사랑하고 아름답게 꾸미는 것을 좋아하는 꽃집 주인과 그냥 직업이라서 하는 사람 둘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하라면 누구에게서 꽃을 사고 싶은가? 친절하고 열정적인 사람이 더 많은 고객을 얻고 그 덕분에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은 마법이 아니다. 시간이 흘러 그들은 분명 큰 부를 이룰 것이다. 돈을 버는 것을 우선순위나 목표로 삼지 않아도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데 따른 보너스로 돈을 더 많이 끌어올 수 있다. 흑자를 즐기는 사람들. 나가는 돈보다 들어오는 돈이 더 많을 때 사는 게 참 좋게 느껴진다. 하는 일에도 신이 난다. 부담감도 느끼지만 대체로 즐겁다. 인생에서 이때가 바로 즐겨야 하는 시기다. 과거에 행했던 일들이 모두 우리에게 다시 흘러온다. 열심히 일하고 봉사한 보상으로 되돌아오는 것이다. 이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다는 신호다.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그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을 한다는 말이다. 또한 이때가 바로 미래를 위해 투자를 생각해야 하는 때다. 돈이 들고 나는 게 당연하다는 것도 인식하면서 말이다. 우리 중 일부는 일을 위해 새로운 장비를 사고 싶을 것이다. 또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취미를 발견하며 계속해서 되돌려줄 방법을 찾을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 대부분이 돈이 들어오는 그때 제대로 즐기지 못하거나 제대로 돈을 투자하지 못한다. 영원히 돈이 흘러올 거라고 생각해 생활 수준을 차츰 높여간다. 그러다 다시 한번 생존을 위해 버둥거려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분수에 맞지 않게 살았던 탓이다. 일단 더 많이 쓰는 습관이 들면 허리띠를 졸라매기가 어렵다. 우리 모두 이런 점을 안다. 형편이 어려워지고 한참이 지나도 계속 그렇게 산다. 사회나 가족의 기대에 맞춰 여흥을 즐기고 파티를 열며 값비싼 선물을 준다. 항상 그랬기 때문이다. 하지만 돈의 흐름이 다시 적어질 때 이것은 재난이 된다. 적자에 직면한 사람들. 우리 대부분이 궁핍한 시기를 겪어본 일이 있다. 아마도 인생에서 가장 끔찍했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위장이 쓰라리고 뭔가가 걸린 것 같고 가슴에 붕대를 감은 것 같은 압박감을 느낀다. 심장은 또 방망이질하듯 세차게 뛴다. 아마 중요한 거래가 무산되어 기대한 수수료가 날아가 버릴 것이다. 또는 난방이 갑자기 고장나서 교체하는데 4,000달러가 든다고 한다. 또 학자금 대출이나 신용카드 빚에 허우적거리기도 한다. 헤어날 길이 보이지 않는다. 우리 대부분이 이런 문제를 겪는다. 그럼에도 나는 훨씬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고 믿는다. 문제들을 어떻게 대면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고 믿는다. 자연재해나 재난에서 비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은 가장 위대한 스승이 될 수 있다. 그러한 상황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알려준다. 우리를 성장하게끔 만든다. 그렇다. 성장에는 아픔이 따른다. 그래서 성장통이라는 말이 있다. 우리 모두 겪고 있다.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은 돈에 대해 스트레스가 적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결혼을 했고 아이가 있으면 틀림없이 경제적 압박감을 느끼리라. 아마 항상 스트레스가 따라다닌다고 느낄 것이다. 아이들이 자랄수록 압박감의 강도는 더 세질 것이다. 아이들이 요구하는 장난감이 더 비싸지고 그들의 요구는 가격표가 올라간다. 콘서트 티켓, 스마트폰, 컴퓨터, 헤드폰, 자동차, 심지어 해외여행까지 리스트는 끝이 없다. 이런 상황은 일시적임을 기억하라.
수입이 많아진다고 해결책이 생기지 않는다. 돈이 많아질수록 소비는 더 늘어난다. 이때를 자기 성찰과 성장의 시간으로 삼자. 크게 벌고 크게 나갈 때. 들어오고 나가는 돈의 액수가 아주 커진 경우 당신은 큰 자신감을 느낀다.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면서 얻은 교훈을 아주 잘 활용하고 있다. 아마 전문가 수준으로 비용을 관리하고 신중하게 투자처를 고를 것이다. 이전에는 성장이 고통스러웠겠지만 지금은 고통도 없고 훨씬 수월하게 느껴진다.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연달아 브레이크를 밟거나 성장을 늦출 수도 있다. 기름을 더 넣고 엑셀을 밟을 수도 있다. 이 모든 게 자신의 욕구와 위험을 감수하는 의지에 달려 있다. 브레이크를 밟으면 삶은 조용하고 평화로워질 터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게임에 뛰어들어 인생과 일의 수준을 다음 단계로 올리고자 하면 이때가 딱이다. 위험은 있겠지만 골칫거리보다 신나는 일이 훨씬 많다. 한편 돈의 흐름이 적을 때 나는 이때를 휴식 모드라고 부른다. 우리 대부분이 이런 시기를 겪었다. 보통 주도적인 활동이나 계획이 없는 시기를 말한다. 일을 하지도 사람을 만나지도 다른 활동을 하지도 않는다. 왜? 어떤 사람은 몇 년간 강행군한 결과 지칠 대로 지쳐서 쉬고 있다. 우리는 충분히 좋다, 가치 있다, 자격이 있다 라고 느끼지 못하면 평범한 일상으로부터 숨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불안과 두려움이 고비마다 덮친다. 돈을 쓰지도 벌지도 않는다. 이것도 좋은 방법이다. 손실의 고통이나 성장의 고통, 실패의 불편함 또는 실망을 느낄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데 남은 인생을 이런 식으로만 살 수 있겠는가?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 지겹지는 않은가? 만약 일상이 재미도 없고 따분하게 느껴진다면 인생에서 뭐든 시작하기에 정말 좋은 때다. 더 움직일수록 수입과 지출은 늘어나겠지만 경험은 더욱 풍부해진다. 물론 어떤 경험은 스트레스가 될 것이다. 돈을 벌고 쓰기를 피하는 이유가 순전히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해서라면 이렇게 충고하고 싶다. 마음의 준비를 하라. 인생의 한편에는 스트레스의 자리도 있음을. 부를 이루는 비축과 흐름. 부는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비축과 흐름이다. 비축이란 저축과 주식, 채권, 부동산을 말한다. 이것들을 통해 우리가 순자산이나 금융가치라고 부르는 것을 유지한다. 일부는 형태가 있고 일부는 디지털 세계의 숫자로 존재해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다. 자산으로 먹을거리를 사거나 다른 물건을 살 수 있다. 저축과 주식, 부동산 같은 자산은 배당금이나 임대료 형태로 돈을 번다. 예술품과 클래식 자동차, 보석, 금처럼 보관 가치가 있는 것은 팔거나 거래하지 않는 이상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다. 흐름은 당신의 수입이다. 자산이 있으면 그로부터 수입을 얻을 수 있다. 자산이 없으면 수입을 위해 일을 해야 한다. 어떤 종류의 흐름을 창출하느냐에 따라 인생은 달라진다. 재미있고 행복한 흐름을 만들면 일상이 즐거워진다. 게다가 자산이 충분하면 일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돈을 생각할 때 많은 이들이 비축과 흐름을 쉽게 혼동한다. 돈을 흐름으로만 보아 자산에는 절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이다. 일하는 사람은 직업을 수입원으로 본다. 수입과 지출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들어오는 돈이 나가는 돈보다 많아야 한다. 흐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들어오는 것은 결국 나간다는 흐름 말이다. 확신도 없으면서 많은 직장인들은 수입의 흐름이 평생 꾸준하리라 기대한다. 직장이 있으니 인생을 위한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다가 해고를 당하거나 공장이 문을 닫으면 깜짝 놀란다. 흐름의 본성이 원래 요동이 심한 것임을 이해하면 영원히 보장되는 게 없다는 사실도 알 것이다. 이것을 알면 미래를 훨씬 잘 대비하리라 본다. 그러나 실상은 우리 대부분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학교에 가라. 좋은 직장에 다녀라.
그러면 인생의 준비가 된다 라는 식으로만 배웠기에 몸담는 분야에 파괴적 혁신이 일거나 서비스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 불친절한 깨달음에 도달하게 된다. 맹목적 믿음과 진정한 믿음은 서로 다르다. 맹목적 믿음은 모든 게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며 뭔가가 변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다. 이와는 달리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과 자신의 능력을 믿고 지식을 활용해 돈이 어떻게 작동해야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확인한다. 프리랜서라면 일이란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음을 안다. 어떤 때는 일이 넘쳐나고 어떤 때는 일이 주어지기를 마냥 기다린다. 수입은 당연히 오르락내리락 한다. 노련한 프리랜서는 흐름의 본성이 직장인의 흐름보다 더 불확실함을 알기에 비즈니스의 기복에 잘 대비한다. 수입이 보장된다고 순진하게 기대하지도 맹목적으로 믿지도 않는다. 경험을 통해 어떤 것도 확실하지 않음을 안다. 직장인보다야 세상 물정을 잘 알겠지만 항상 걱정하면서 산다. 그 역시 건강하지는 않다. 호수와 연못의 흐름. 호수와 흐름의 개념은 풍족함의 개념이다. 풍족한 상태에 있을 때 충분히 비축했으므로 오랜 기간 안전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다. 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한에서 이 얼마나 좋은 느낌이란 말인가. 이런 상황에 있으면 매일매일 돈의 흐름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물이 가득 찬 거대한 호수처럼 신선한 물의 흐름이 지속될 것이고 돈이 언제나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 충분한 비축과 흐름을 유지할 때 장점은 자신에게는 물론 다른 사람에게도 좋다는 것이다. 비축이 충분하지만 흐름이 많지 않으면 돈은 연못이 되고 흐름이 작아진다. 그래서 가진 돈에 매달리게 된다. 들어오는 돈이 많지 않으니 나가는 흐름도 많지 않다. 흐르지 않는 연못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수질이 나빠진다. 수많은 문헌과 역사에서 이런 사례들을 볼 수 있다. 멀리 갈 필요 없이 찰스 디킨슨의 스크루지를 보자. 들어오는 돈과 재산이 많았지만 그의 일생은 망가졌다. 사랑하는 사람을 버렸고 하나밖에 없는 친구 제이콥 말리도 죽었다. 그는 직원들을 끔찍하게 대했다. 탁한 호수를 깨끗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물을 내보내 여과시키는 것이다. 연못 같은 곳에 돈을 쌓아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자선단체에 써야 한다. 이보다 더 좋은 여과장치는 없다. 두 유형의 사람을 상상해보자. 하나는 은행에 돈이 많지만 어디에도 쓰고 싶지 않은 유형이고 다른 하나는 돈도 많이 벌고 신나는 일에 돈도 많이 쓰는 유형이다. 누구의 삶이 더 재미있을지 쉽게 그릴 수 있다. 인생의 재미와 즐거움은 경험에서 찾을 수 있다. 흐름은 더 많은 기쁨을 가져오며 가장 훌륭한 여과의 시스템이다. 비축이 견고하나 일상이 지루할 때, 운이 좋아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부유한 조부모에게서 신탁 기금을 받았더라도 일상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있을까? 행복은 경험에서 온다. 행복은 존재하는 것으로부터 오는데 이는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인생을 나아지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행복은 일을 하고, 즉 돈을 벌고 흐름에 참여하는 데서 온다. 활동이 없으면 지루하고 좌절은 빨리 찾아온다. 돈이 특히 많으면 어떤 면에서 가난한 것만큼이나 스트레스도 많고 사는 것이 피곤하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 있다. 부자가 불평할 게 뭐가 있나? 나도 그래봤으면 좋겠네. 이런 말을 자주 들었을 것이다. 글쎄, 그럴 필요가 없다. 사는 게 지루하고 부질없다고 느끼며 인생의 목표나 방향이 없이 살면 종신형을 받은 죄수처럼 사는 것과 마찬가지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꿈꾸리라. 여러 면에서 이런 상황에 놓인 인물이 이상적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다. 사람들은 돈 때문에 일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생각한다. 부자가 되는 것에 비현실적인 생각을 품은 탓이다.
그러나 인생의 목표나 일상에 할 일이 없으면 우울증에 빠져 허우적거릴 것이다. 진짜 그렇다. 지금껏 눈에 생기가 없는 사람들도 많이 만났다. 그들은 사는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고 말하곤 했다. 골프도 치고 저녁에는 파티에도 간다. 이런 생활이 계속되면 인생은 따분하다. 충만감도 없고 자신보다 더 거대한 어떤 것에 참여한다는 느낌도 없다. 엄청난 부자 중에는 술이나 약물에 빠진 사람도 꽤 많다. 돈이 가득한 연못을 가졌지만 행복은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기쁨을 주고 그 기쁨을 널리 퍼지게 할 어떤 것을 찾지 못하면 행복한 돈은 절대 경험할 수 없다. 5년 후 자신의 모습을 그려라. 진정한 행복은 건강한 비축과 흐름에 있음을 이제 이해했으리라 본다. 충분한 비축과 흐름을 만들면 더 이상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을 것이다. 라이프 스타일과 요구, 우선순위에 따라 숫자는 달라질 것이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얼마만큼의 돈이 있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가? 이때 적당한 돈의 숫자가 높을수록 덫에 걸리기 쉽다. 그 덫이란 계속 일하지만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한다. 다른 사람들 역시 이 덫에 많이 걸린다. 마음의 평화를 위해 자산과 수입이 얼마나 많으면 이상적일까? 상상해보라. 아는 사람이나 존경하는 사람 중에 비슷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지 생각해보자. 그들은 어떻게 그 위치에 도달했는지도 연구해보자. 그런 사람과 친분이 있으면 조언을 구해보자. 그들은 통찰력과 지식을 기꺼이 당신과 나누려고 할 것이다. 그들은 우연히 그 위치에 도달하지 않았다. 특별한 사고방식을 지녔기에 그에 맞는 성공을 거둔 것이다.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바라는 대로 발전하는 것 같지 않거나 더 많이 할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들면 지금의 편안함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런 다음 좀 더 재능에 맞는 직업이나 일을 찾아봐야 한다.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 자신이 가장 빛나는 곳에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커지고 수입이 많아질 것이다. 이상적인 경제 상황을 그려보는 연습으로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5년 후 자신을 그려보는 것이다. 잠시 시간을 들여 상상해보자. 경제적으로 어떤 상황인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으면 좋겠는가? 자신의 재능은 세상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겠는가?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은 어떤가? 당신은 웃고 있는가? 행복한가? 여기서 과감해도 된다. 내가 예전에 코치한 젊은 가정주부는 사업가의 모습을 그렸다. 그녀는 3년 후 진짜 남편보다 더 많이 벌게 되었다. 그런 다음 10년 후의 모습을 그려보자. 돈이 빠르게 사라질 때. 지금껏 돈에 대해 많은 사람을 코치했다. 처음에는 고객들에게 어떻게 돈을 버는지 물었다. 어떤 사람은 가격이 낮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해 돈을 번다. 다른 사람들은 보석 같은 값비싼 제품을 거래한다. 나는 사람을 판단할 때 그들이 추구하는 사업의 규모와 스케일을 참고한다. 자신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차근차근 비즈니스를 일구려는 사람은 작은 비즈니스를 선택한다. 야심이 큰 사람은 훨씬 돈이 많이 들고 리스크가 큰 사업을 고른다. 거래 한 방으로 큰 돈을 벌 수 있으니 말이다. 그들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도록 잘 차려입고 비싼 시계나 명품 가방 같은 고급품을 즐긴다. 타고 다니는 차 역시 비싸다. 실제로 겪어보니 돈을 버는 방식이 곧 돈을 잃는 방식이었다. 돈을 빠르고 쉽게 벌면 돈을 잃는 것도 그랬고, 돈을 천천히 꾸준히 벌면 돈을 잃는 것 역시 그랬다. 예컨대 한때 성공했으나 지금은 파산한 사업가나 유명인, 상속자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이다. 그들이 하루아침에 돈을 다 날려버린 이야기들이 넘쳐난다. 내 친구는 100만 부도 넘게 책을 팔았는데 딱 한 번 투자를 잘못해 전 재산을 잃어버렸다. 또 다른 친구는 새로운 사무 공간을 개발하면서 돈을 다 잃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의 교훈은 신중하지 않으면 돈이 빠르게 사라진다는 점이다. 복권에 당첨된 사람에게서 흔히 발견하듯이 당당하게 자신의 돈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쉽게 돈을 잃는다. 기쁜 마음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정직하고 착실하게 돈을 번 게 아니라면 쉽게 잃는다는 말이다. 오래된 속담도 있다. 빨리 들어온 돈은 빨리 사라진다. 느린 돈이 당신을 부자로 만든다. 빨리 들어오는 돈과 대조적으로 천천히 들어오는 돈은 보통 비즈니스와 인생에 좋다. 서서히 부자가 된 사람은 긴 시간 신중했던 덕분에 오랜 기간 그 돈을 잘 유지하는 편이다. 내 생각에 빨리 돈을 버는 사람이 빨리 돈을 잃는 이유는 준비가 덜 되었기 때문이다. 참고할 만한 경험이 아직 적기에 성급한 결정을 내리기 일수다. 그런 성급한 결정은 또 대개 적절치 않다. 주로 두려움 때문에 결정을 내리기 때문이다. 두려움에서 결정을 내리면 대개는 잘못된 결과가 나오는데 이는 풍족함보다 결핍의 착각에 따라 결정을 내리기 때문이다. 백만장자가 나올 수 있는 직업의 종류에는 재미있게도 드라이 클리닝이 있다. 드라이 클리닝이 보석업처럼 빛나지도 세련돼 보이지도 않지만 그들의 돈은 그 누구의 돈보다 착하다. 보석업이야 방문객을 여러 명 맞은 다음에 거래를 하나 성사시키지만 드라이 클리닝 사업은 꾸준하고 일정하다. 요금은 소액이지만 매일 들어온다. 오랜 기간 하면 진짜 부자가 될 수 있다. 수입이 반복되면 큰 부가 생겨난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우선 진짜 즐길 수 있는 직업을 찾아야 한다. 그런 직업을 가져야 발전하고 성장하며 기여할 수 있다.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드라이 클리닝, 보석상, 사업가, 요리사, 자동차 딜러, 작가, 예술가, 가수 등 뭐든 선택할 수 있다. 성공하거나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 분명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어떤 직업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술과 재능이 빛을 발하는 곳을 찾아야 한다. 성공을 확신하는 데는 이 점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찾는데 10년이 걸려도 무방하다. 일단 찾은 다음에 잘해나간다면 그 어떤 것도 성공을 방해하지 못한다. 천 몇 년은 누구에게나 더디게 간다. 일단 자신을 다지면 머지않아 행복한 돈을 벌게 될 것이다. 돈이 흐르는 곳으로 가라. 돈은 이미 에너지가 있는 곳으로 흐른다. 아무도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는 흐르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래서 뉴욕과 런던, 파리, 상하이, 도쿄 같은 대도시에 기회가 많다. 세상 사람들 절반 이상이 도시에 산다. 몇십 년 후 대도시에는 더 많은 사람이 몰릴 것이다. 그러니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숲보다는 도시에 사는 게 낫다. 물론 인터넷 덕분에 많은 변화가 생겼지만 그 많은 IT 종사자들이 실리콘밸리로 몰려드는 이유를 살펴봐야 한다. 수많은 기회가 그곳에 있기 때문이다. 그곳에서 인터넷 비즈니스 투자자와 마케터, 홍보 전문가, 엔지니어를 만나기 쉽다.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라. 사람은 곧 에너지고 돈이다. 돈의 흐름이 너무 크고 빠르면 제대로 즐길 수 없다. 거대한 힘의 방해가 생겨날 수 있다. 10배나 더 많은 수입을 얻고 10배나 더 많은 비용과 사안에 대면한다고 상상해보라. 너무 빨리 일어나 충분히 대비하지 못하면 압도당하기 쉽다. 어떤 사람은 이런 흐름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 당신에게 적절한 흐름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할 수 있나, 어떻게 느끼는가로 알게 될 것이다. 그 숫자는 사람마다 다르다. 어떤 사람은 매달 $3,000만 있으면 되고 어떤 사람은 더 많이 필요하다. 어떤 사람은 돈이 너무 많아 일일이 추적하기도 힘들고 책임감과 압박감을 느낀다. 마음을 나누는 것이 흐름을 만드는 것. 미칠 정도로 바쁘지만 여전히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또는 일정을 아예 싹 비울 수도 있다. 또 정신적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동시에 밟을 수도 있다.
고장이 나기 전에 그런 식으로 얼마나 오래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의 마음은 시속 몇천 킬로미터로 움직인다. 할 게 없는 순간에도 말이다. 좋아하는 일을 하고 필요 없는 일은 모두 내려놓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럴 때는 좋아하는 일을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된다. 사랑하는 사람들하고만 소통하는 삶을 상상해보라. 좋아하는 곳에서 좋아하는 일만 하는 삶을 떠올려보라. 흐름을 만들려고 뭔가를 가질 필요는 없다.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이 모두 뭔가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한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나중에 그토록 성공하게 되었는가? 자신이 가진 것을 더 나은 것과 꾸준히 교환한 덕분이다. 처음에는 마음과 열정을 나누었다. 사람들은 열정적인 사람을 돕고 싶어 한다. 어디를 가든 열정적인 사람이 도움을 받는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도우려고 한다. 흐름을 믿고 감사하라. 나의 멘토 다케다 와헤이가 돈의 비밀에 대해 가르쳐 준 적이 있다. 돈을 더 많이 얻으려면 돈이 들어올 때 고맙다고 말하고 돈이 떠날 때도 역시 고맙다고 말하라고 했다. 당신은 이제 돈의 흐름을 믿는 것이 미래를 믿는 것임을 안다. 걱정하는 것이 돈이 아님을 안다. 미래를 걱정하는 것이다. 가진 돈을 잘 지켜도 살기에 충분한 돈을 벌어도 걱정한다. 참 숨이 막히는 느낌이다. 이런 심리 메커니즘을 이해한 다음에는 자신의 진짜 문제를 다루어야 할 차례다. 진짜 문제를 명쾌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든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절대 걱정을 멈추지 못하리라. 자신의 인생과 미래를 믿을 수 있으면 돈 걱정은 사라질 터다. 자신을 믿고 미지의 네트워크를 믿으면 된다. 당신의 흐름을 믿어라. 일상적인 흐름에 방해가 생기면 새로운 일을 추진할 좋은 기회다. 다른 흐름을 만들어내기에 딱 좋은 때다. 갇혀버린 느낌이 들면 신뢰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라. 도와줄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면 당신이 도움이 필요한지 어떤지 사람들은 모른다. 도움을 청하는 일이 어렵겠지만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걸 더 두려워해야 한다.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두려울 것이다. 당신을 어떤 사람으로 판단할지도 걱정할 것이고, 다시 말하지만 그런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어 보자. 사람들은 착하다는 것, 그리고 당신을 돕고 싶어 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확신컨대 사람들은 돕는 걸 좋아한다. 생각보다 세상에는 좋은 사람이 아주 많다. 부담을 느끼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면 세상은 행복하고 다정한 사람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들은 기꺼이 당신을 돕는다. 내 안에 잠든 부자의 본능을 깨우는 방법. 하나, 결핍의 착각에서 벗어나라. 사람은 저마다 돈에 대해 어떤 사고방식을 지니고 살아갈지 선택할 수 있다. 행복한 돈에 이르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풍족의 사고방식을 지니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것은 돈이 부족하니 다른 사람보다 먼저 돈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로 인해 돈에 집착하는 문화가 생겨났다. 돈이 얼마나 많고 적으냐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우리는 위대한 삶을 위한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했다. 왜? 위험을 감수하고 원하는 것을 추구하면 생계를 유지하지 못할 거라고 자동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만으로 우리가 시시하고 덜 관대하다고 느껴서는 안 된다. 사고방식 때문에 인생의 잠재력을 제한하지 말라. 풍족한 사고방식이 있으면 새로운 사고방식을 보고 훨씬 창의적인 사람이 된다. 또한 삶의 어려움에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다. 자신을 자유롭게 만들고 자신의 운명을 만들자. 둘, 돈 때문에 받은 상처를 용서하고 치유하라. 돈에 대한 자세는 대체로 물려받았다. 그 자세를 물려준 사람도 물려받았다. 행복한 돈에 다가서려면 이런 자세 때문에 분노해서는 안 된다. 당신 이전의 사람은 어리고 미숙하고 온갖 종류의 실수를 저지르기 쉽다.
겪어보았으니 당신도 잘 알 것이다. 부모님이 처했던 상황을 상상해보라. 부모님은 두려움에서 행동했다. 다른 길은 몰랐으니 말이다. 해야 하는 일을 했을 뿐이다. 부모님의 상황과 인간성에 공감하면 왜 그런 실수를 했는지 이해할 수 있다. 부모님을 용서할 수 있고 그렇게 할 때 당신은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는 걸 느낄 것이다. 불행한 돈의 악순환을 끊으려면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된다. 실수투성이 자신을 용서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용서하고 치유하는 과정을 시작할 때 행복한 돈이 흐르는 새로운 시대를 위한 분위기가 마련된다. 과거와 화해할 때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행복을 방해하지 않는다. 또한 돈이 알 수 없고 통제 불가능한 힘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행복한 돈의 흐름을 찾도록 한다. 셋, 재능을 발견하고 행복한 돈의 흐름에 탑승하라. 모든 사람이 특정한 재능을 지니고 태어난다. 어떤 사람은 어릴 때 발견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은 시간을 두고 찾아야 한다. 재능을 발견하고 기쁨을 주는 일을 찾는 것,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과거에 연연하지 않으면 놀랄 정도로 빨리 재능이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삶의 지난 일들을 되짚어 볼 때 모든 점들이 연결된다. 흐름의 상태에 탑승하는 것은 두 번째 본성이 될 것이다. 고난과 역경은 재미있고 모험 가득한 일로 바뀔 것이다. 세상과 재능을 공유할 때 행복한 돈의 흐름을 시작할 수 있다. 자신이 누구이고 어디에서 가장 살아있음을 느끼는지 알면 신뢰를 위한 토대를 만들 수 있다. 숨길 게 전혀 없기 때문이다. 재능을 개발할수록 재능을 세상과 공유할수록 더 많은 행복한 돈을 끌어올 수 있다. 어떤 분야든 성공한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을 사랑한 덕분에 성공했다고 말한다. 넷, 인생을 믿어라. 신뢰는 존재의 행복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자신과 주변의 사람들을 일단 믿으면 인생은 좀 더 쉬워질 것이다. 미래에 대한 일상의 불안은 점차 사라진다. 모든 사람이 풍족한 마음으로 서로를 돌보면 우리는 자유롭게 돈이 주는 모든 혜택들을 함께 나누고 누릴 수 있다.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두려움도 없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하고 다른 사람도 당신에게 의지하면 된다고 믿으니까 말이다. 신뢰와 두려움은 공존할 수 없다. 한쪽만 존재할 수 있다. 신뢰 덕분에 우리는 훨씬 창의적이고 활동적이며 자유로워진다. 두려움은 우리의 행동을 억압하고 의도를 왜곡하며 분노를 유발한다. 신뢰할 때 기대에서 자유로워진다. 위험을 위험처럼 느끼지 않는다. 모든 일이 끔찍할 거라 걱정하지만 결국에는 인생에서 가장 긍정적인 일로 바뀔 것이다. 나쁜 일은 결국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일어나는 일들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삶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바꿀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판단할 때 불필요한 불안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하는 사람이 훨씬 열정적이고 성공적이다. 신뢰할 때 진정한 자신의 모습이 될 수 있다. 5. 항상 고맙다고 말하라. 해피머니의 세계에서는 삶에 흐르는 에너지에 모든 사람이 깊은 감사를 표현한다. 주고받는 것에 거리낌이 없고 가진 것에 집착하지 않는다. 이러면 행복한 돈을 위한 환경이 생겨난다. 고마움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우리에게 작용하고 더 많은 돈이 우리 삶으로 들어온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과 항상 불평하고 비난할 거리를 찾는 사람이다. 어느 쪽이 더 사람을 끌어당긴다고 생각하는가? 인생에 감사하는 사람이 더 사랑받는다. 사람들도 쉽게 다가온다. 그 결과 온갖 종류의 기회들이 인생으로 들어온다. 어떤 때는 계획한 대로 일이 돌아가지 않음을 우리는 안다. 하지만 주어진 모든 것에 마음속으로 고맙다는 말을 하면 내면을 더욱 굳건하게 다져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헤쳐나갈 수 있다. 그러니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고마움을 표현하라. 스스로에게도 감사를 표현하라. 고마움의 흐름 속에 살 때 인생은 예기치 못한 기적으로 가득할 것이다.
내면의 자아는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종류의 흐름이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한 돈과 함께 산다.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안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또 들러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